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2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당히 좀 좋게 마감이 됐는데 일단 우리 시장 마감하고 나서 뉴스가 좀 나왔죠. 뭐 일단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미국이 대중관세를 30%로 그리고 중국은 대미관세를 10%로 각각 좀 이제 인하하기로 그러니까 유예하기로 일단은 뭐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나스닥 선물도 3% 넘게 급등하고 있고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은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군들은 조금 변동성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문가분과 함께 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현입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삼성전자 올라서 좋습니다만 기존의 주도주를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썩 반가운 일이 아닌 그런 장이었습니다. 일단은 전자가 5% 올랐다는 거는 네. 시장의 수급을 거의 다 가져갔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기존 주도주들의 수급을 팔아서 이제 안 올랐던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런 장이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에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아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시 전후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후 4시. 굉장히 많이 관세를 또 줄였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죠, 사실. 네. 예, 언제냐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까지 줄이느냐 그거의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급진적으로 또 줄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존에 지금까지 아직까지 주도주로의 교체는 이탈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존 관세 피해주들이 오늘 크게 상승을 했고 네. 예, 반대로 관세 수혜주들은 동반 하락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 주식들도 사실 중국 공연 취소됐다는 뉴스가 또 희한하게 또 이런 뉴스가 겹쳐서 나와요. 지금 네. 짜고 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주도주들 그러니까 뭐 조선, 바이오, 방산, 화장품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반대로 2차전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 2차전지로 수급이 좀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수급이 밸런스를 좀 어떻게 보면 맞추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존의 주도주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라고 하면 포모가 계속 왔었던 장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차익 실현이 나오는 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그런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엄청난 변동성들이 당연히 나오겠죠. 기존에 주도주를 들고 있었던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장이었을 거고 그렇다고 사실 기존에 2차전지나 반도체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은 올라왔지만 사실 큰 수익이 나는 또 장은 또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되게 정말 어려운 장, 특히 추세 추종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장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 조절하면서 오늘 조금 만약에 급등하는 거 있었으면 좀 줄였다가 또 밑에 있는 거 좀 사고 그런 장이었는데 지금 반도체 섹터들 밑에서 이제 꾸역꾸역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다행히도 이제는 더 해볼 만해진 거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51선 위로 올라왔고요. 장기 추세선, 하락 추세선도 이제 극복하는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진짜 상승은 우리가 지난번에 3월 달에도 그랬던 것처럼 6만 원 넘어가려다가 결국 다시 내려왔잖아요. 네. 이번에도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가서 어떻게 포지션이 나오느냐 그게 봐야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을 보면 1,000억 좀 넘게 사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을 시작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잠깐 단발로 사는 건지는 사실 몰라요. 네. 제가 이제 계속 차트로 이제 우리가 패턴 공부를 할 때 말씀드린 게 이제 1단계에서 2단계 있는 종목을 사자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이 이제 1단계의 끝 부분인지 아직 1단계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사실 좀 미약하죠. 그렇죠. 사실 조금 더 올라와야 확실한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타 반도체 섹터 소부장들을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뭔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반등 나와서 좋은 건 다행이고 이제 조금 무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제 90일 연장된 거거든요. 90일 뒤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연장된 사실이지만 이 밸런스 과정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주도주들이 오늘 하락으로 부러졌다, 머리다 라고 보기에는 오늘 파마리서치가 장 초반에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거래량이 터지나 보다 했는데 오늘 거의 보합에서 끝났습니다만 거래량이 나왔느냐? 이게 한 오전 10시까지 거래량이 막 증가를 하다가 그 이후에 거의 거래량이 없었어요. 네, 거래량이 한 요 정도 수준까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오늘 진짜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거래가 또 끊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고점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고점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2분기 실적도 봐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조선 화장품 바이오들이 다 그래요.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 아니고 조선 화장품 엔터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오 의약품 관세 부과한다는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좀 밀렸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한 2달 전에 반도체 2차전지 관세 피해 받았을 때만 해도 이제 진짜 다 죽는구나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결국 이런 사태가 이렇게 또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본다라고 하면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빠질 때 이제 음봉이 나서 세게 내려가지만 이제 요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은 또 잘 바닥에서 잘 사면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했다고 너무 슬퍼하실 것도 없고요. 네. 오늘 상승했다고 너무 기뻐하실 필요도 없다. 그게 주도주가 된다는 보장도 아직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쨌든 이런 밸런스가 굉장히 많이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에서 나오는 변동성이기 때문에 단타하시는 분들은 재밌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빨리빨리 들어가면서 일정 부분 현금 가지고 가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쉽지 않은 시장이었다. 그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또 다음 챕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지금 뭐 기존의 주도주가 주도주 자리를 뺏겼다라고 네. 지금 단언하기에는 좀 지켜볼 게 더 많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막판에 인버스가 조금 더 보시면 인버스는 당연히 내리는 게 맞죠.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버스가 아닌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보자. 오늘 기존의 주도주들 조선, 방산 대표 주식들 하나씩 봐볼까요? 일단 화장품에서 보셨겠지만 파마리서치 고점 윗꼬리를 좀 세게 달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거래량이 많이 나온 모습은 아니었고요. 기존 주도주였던 APR 또 오늘 사실 고점 잘 버텼습니다. 잘 버텼고요. ABL 바이오도 장중에 사실 보합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근데 3% 정도 밀린 모습이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양호한 조정 중에 하나다. 한 30% 정도 밀리긴 했습니다. 고점 대비하면. 여기서는 이제 반등 나오기는 해야 돼요. 고점에서 30% 밀리면 일단은 조심한 신호거든요. 근데 일단은 30%가 58,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은 지켜내기는 했어요. 근데 내일 중요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선. 오늘 기재재들이 많이 밀렸어요. 하나 오션도 그렇고요. 하나 오션도 그렇고 그 다음에 HD 현대 중공업도 그렇고 이거 아니네요. HD 현대 중. 네, 중공업도 그렇고 이건 또 차트가 또 이상한 괴랄하죠. 네. 근데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아직까지. 오늘 하이닉스 또 이랬거든요. 상한가로 네. 시작했잖아요. 또 누군가는 또 여기서 샀습니다.
아니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아 누군가는 또 상한가에 네. 얼마나 이게 시장가로 뭔가 주문을 넣으시는지 왜 이렇게 몇 명은 또 체결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장에서 또 엄청나게 손실 보고 시작하는 그런 흐름 나왔으니까 저도 일단은 대체골에서 아무리 급해도 한 초반에 한 10분 정도는 일단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일단 또 느끼는데 요거 다시 그냥 KX 차트를 보면 하이닉스가 추세를 극복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말 그대로 위에 있는 거 팔아서 아래 거는 사는데 그렇다고 아직까지 확신이 또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존 주도주를 버리기도 좀 어려운 그런 자리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은 내러티브와 넘버스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갖고 왔지만 내러티브가 기존의 주도주들에서 깨졌느냐? 네. 깨졌을까요? 스토리가 변한 게 있어요? 없죠. 없죠. 실적이 이제 1분기 실적 다 발표했고 2분기 실적 최대치 보는데 거기까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한 7월까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보기에는 기존의 주도주들이 깨졌다고 보기에는 뭐 잠깐 실수는 있습니다만 아직 깨졌다고 보기엔 좀 이르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도주는 변동은 그냥 지나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머리에서 못 판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운 좋게 정말 대량 거래에 장대 음봉이 정말 확실한 매도 신호가 나와서 고점을 팔면 좋겠지만 네. 그게 그렇게 그런 신호가 아니라면 팔기 어렵거든요. 결국 지나가봐야 꼭지인 거고 우리가 바닥도 지나가봐야 바닥이라는 거 아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보유하시기를 아직까지는 보유해봐도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지금 미국 시장은 열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장중에 다 반영을 해버렸기 때문에 NXT에서도 다 반영을 해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얼마큼 정도의 상승이 나올지는 봐야 됩니다. 네. 봐야 되고 우리나라가 과연 내일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은 또 올라왔어요. 환율 이게 협상을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거의 이제 사라지겠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또 이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시장에 압박을 가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미치고 있어요.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쉬운 시장 절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많이 올랐어도 뭐 삼성전자 올랐어도 아직까지는 뭐 성에 차는 정도는 아니에요. 아직 큰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이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초에 샀던 분들이 하더라도 그냥 본전 정도인 자리이기 때문에 엉덩이 싸움은 해볼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리냐? 그건 또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오늘 피해봤던 주식들은 반대로 또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시장에서 또 사라지면 또 언제든지 또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스마트머니들이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건 테마주도를 갖고 일부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정치적으로 엄청 변동이 컸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정치 테마주 일부로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장 전체 섹터에서 가장 투기성이 짙었던 뭐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하락이 컸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기존 주도주들에서 좀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뭐지? 지난 트럼프 1기 때 있잖아요. 네. 1기 때도 똑같았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중국이랑 이제 관세 뭐 유예하겠다. 이것도 네. 똑같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봤어요. 정확히 날짜도 제가 찾았습니다. 네. 2018년 12월 1일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당일날에 이제 주가를 보니까 그 당일날에만 이제 뭐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도 올랐고. 네. 근데 정확히 그 다음 날부터 한 달 내내 빠졌죠. 빠졌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아직까지 뭐 안심하기는 저도 조금 같은 생각이에요. 이르다라고. 그때 우리나라 시장은 그 저점은 2018년 10월 마지막 날이 저점이었어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그날 울면서 손님들이랑 통화했었거든요. 진짜로.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러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힘들어서. 사는 게 힘들어서 잊으려고 러닝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11월, 12월은 잘 버텼어요. 11월, 12월은 잘 버텼는데 미국은 2달 더 빠졌었거든요. 네, 그때도 똑같이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약한 구간이었는데 아시겠지만 19년부터는 다 완만하게 회복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거의 그때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네.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장 당연히 반등하겠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다 반등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진짜 반등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기존 주도주들이 실적이 꺾였느냐. 네. 그렇다고 주가가 너무 세게 올라가가지고 급등해가지고
뭔가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꼈느냐, 거품이 꼈느냐, 그것도 사실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쨌든 뭐 올라서 네. 다행이고 기존 주도주들은 없으신 분들은 잘하면 매매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어떻게 쳤느냐? 그러면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 파마리서치다 오늘 좀 고점이 세게 나왔죠. 근데 오늘 저점이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뭐 추세선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이르기는 한데 뭐 지금 뭐 막연하게 그냥 선 긋는 걸로 매매하기는 사실 좀 힘들긴 하겠네요. 근데 뭐 오늘 요 대략적으로 잘하면 오늘이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회복할 수는 있겠죠. 근데 종목마다 저도 다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급하게 2주 신고가 종목들을 다 쭉 견제를 해왔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네. 상대 강도는 거의 바뀌진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가지고는 바뀌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신고가 가는 종목들을 보면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지금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증권 주식들 그 다음에 증권주는 뭐 이제 앞으로 뭐 신정부 들어서면 자사주 뭐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STO 같은 신성장 동력 때문에 주가가 지금 최근에 증권주들은 많이 좋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전히 뭐 여러분 계속 봤던 종목들 언저리에 있는데 조금 어려운 구간은 맞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반도체 포트의 10% 이하거든요. 포트 10% 정도 이하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 막 오후에 많이 보였던 종목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반도체 ETF 사시는 것도 좋아요. 반도체 ETF 그냥 모를 때는 반도체 ETF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ETF를 이제 따라가도 좋을 만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섹터, 그러니까 소부장 중에서 어떤 게 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반도체 ETF는 아마 퇴직연금 애들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계속 코덱스 반도체 보면 그냥 엉덩이 싸움하기 계속 좋은 위치예요. 뭔가 비중을 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기서 사고 할 수 있는 위치인데 보시면 아시면 거의 하이닉스랑 거의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랑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세게 가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HBM도 이제는 조금 키케 묵은 재료가 돼버렸고 그 다음 재료 지금 뭐 낸드 디램 가격 올라간다고 해서 뭐 주가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뭐 일정 부분 올라가겠지만 뭔가 다시 큰 역사적인 작년에 한미반도체와 같은 그런 뭔가 역사적 신고가가 가는 종목이 나오려면 뭔가 하나의 패러다임이 또 바뀌는 무언가 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강력한 해자를 가진 종목이 나와야 그런 뭐 5배, 10배 가는 종목이 나올 건데 아직까지는 그거를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여러 가지 후보군들이 있지만 이게 그렇게 간다라고 보장하기에는 아직도 좀 너무 이른 시점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장의 네. 분위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 그럼 기존의 주도주 뭐 조선방산, 화장품, 엔터 네. 뭐 그쪽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렇고 그 네. 외에 또 오늘 특징적으로 보셨던 네. 섹터가 있을까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다루는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마지막 네. 제가 다루는. 심장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이렇게 오늘 급등을 좀 했죠. SY 스틸텍도 그렇고 현대로템도 철도 관련해가지고 관련주였지만 오늘 사실 방산 주식들이 밀리면서 좀 급락을 했고요. 굴삭기 만드는 현대건설기계 좋았고 그 다음에 전진건설기 로봇 뭐 계속 대장주 역할했던 좋았고 다 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작은 종목들이라서 다 좋은 흐름들이었는데 사실 한 2년 됐습니다. 2년. 그렇죠. 재건 이슈가 시장에 등장한 지 거의 2년 됐고요. 작년 하반기에 아주 좋은 시세를 냈죠. 특히 뭐 그 전진건설 로봇 같이 사실 이거는 미국향이 더 많은데 말 그대로 수혜를 받을 거 아니야? 라는 이슈로 사실 시세를 네. 좀 많이 냈었던 겁니다. 이거 콘크리트 펌프카 만드는 회사인데 이름에 로봇이 붙어가지고 로봇주 아니냐 그 생각들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콘크리트 펌프가 예전에 한번 미국에서 산불 났을 때 캘리포니아 쪽에 사실 그런 쪽에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주가랑은 다르게. 네. 그러니까 주가는 올랐지만 전진건설 로봇 봐볼게요. 주가는 올랐지만 사실 한번 세게 오른 상태에서 하락하고 나서 다시 리바운딩 하는 재료인데 오늘 결국은 이거는 KRX 음봉의 넥스트로 봐볼까요? 넥스트로도 뭐 윗골을 세게 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주식들이
결국은 피 흘리온 사람, 가장 피해를 본 거는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과연 한국 사람들한테 수주를 줄까에 대한 좀 사실 근원적인 의문이 있어요. 이게 그냥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뭐 트레이딩 하면서 할 수 있다 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이 회사가 뭐 굴삭기 수출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많이 늘어났다라고는 하는데 뭐 그런 이슈 있는 몇몇 종목 빼고는 그 외 네. 테마주들이 과연 수혜 진짜 실제 수주를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주 말씀드렸던 건 2년 됐다라고 보면 약간 우스갯 말로 정말 사골까지 다 우려낸 거거든요. 골수까지 다 우려낸 재료입니다. 네. 신선함이 다 떨어진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정말 당일 매매 정도나 오버나이트해서 정말 당일 수급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 따라 들어가서 다음날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시초가 매도하는 그런 정도의 매매만 먹힐 종목들이지 이거를 길게 끌고 가는 시기는 이제 지났다. 그래서 내러티브도 이제 소멸되는 구간이고 넘버스도 만약에 이번 1분기 실적 생각보다 별로고 2분기까지도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면 사실 이번에 나왔던 고점을 사실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좀 많이 가져간 상태로 거의 종료가 네. 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그 규모가 작을 수 있다, 매우 네. 작을 수 있다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좀 추정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뭐 러시아는 러시아 그쪽한테 맡길 네, 테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조금 많이 보수적으로 보셔도 된다. 굳이 지금 할 게 많아요. 네. 반도체 이제는 반도체도 해봐도 되는 구간에 들어왔는데 굳이 여기까지 건드릴까? 아마 그러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아까 2주 15가에서 많이 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원전이거든요. 이제 원전 섹터들 계속적으로 이제 아마 오늘은 미국도 반도체 쪽으로 워낙에 돈이 쏠릴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원전 섹터는 신재생에서 이제 신재생이 아니었다가 신재생으로 들어오고 계속 SMR에 대한 확장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건설주들 싼 것도 싸지만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다 원전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다 알게 모르게 다 이게 신고가까지 왔고 HDC 현대산업개발 그때 사고 났을 때만 해도 엄청 큰일인 줄 알았는데 주가는 다시 또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DL, ENC도 마찬가지고 DL, ENC도 보면 오늘 이게 참 이게 차트가 다 이상하게 그려져가지고 그죠? 이렇게 보면 이런 상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공교롭게도 다 또 지금 중공업 그 변압기 쪽도 그렇고요. 몇몇 종목들이 다 싼 고점의 근처에 다 와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쪽은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내일은 조금 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저래. 네. 우리나라가 이미 오늘 올라간 거에 대한 선반영, 오늘 미국 시장이 한 5% 이상 급등하면 모를까. 네. 그게 아니라 지금 나스닥 선물에서 보여주는 한 3%대 반등 정도, 이 정도 보여준 상태에서 미국 시장도 마무리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다시 많이 빠진 거 좀 올라오고 오늘 많이 올라간 것들 내일 조금 상승 더 가능하겠지만 좀 밑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따가 오늘 밤에 상대 강도를 또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여전히 1개월 상대 강도는 크게 변함은 없을 겁니다. 특히 오늘 엔진류들도 많이 밀렸습니다. 네. HD 현대 마린 엔진도 많이 솔루션 현대 마린 엔진 또 고점에서 많이 밀렸는데 그냥 오늘 6% 가깝게 밀렸지만 그냥 긴 흐름에서 그냥 놓고 보면 그냥 올라가는 도중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양호한 조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추세 깨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없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뭐 고점에서 못 팔아도 아쉬울 것도 없고요. 그냥 장기 투자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양호한 그냥 조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아쉬웠던 게 S&T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잘 가다가 좀 밀렸고요.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도 신고가 살짝 가려고 하다가 오늘 거의 10% 가깝게 밀렸고 그 다음에 한국카본도 아마 많이 밀렸을 겁니다. 밀렸습니다만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어느 정도 빨리 다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느냐 그런 모습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하이브 그 다음에 SM 오늘 좀 많이 밀렸어요. 많이 밀렸는데 그냥 조금 긴 흐름에서 보면 오늘 5% 밀린 거 아쉽지만 그냥 양호한 조정 정도의 하나다. 네. 뭐 큐브엔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VT도 마찬가지고 아직
추세를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특히 VT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습니까? 많이 본 그림 아니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건 예상이에요. 대응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게 많이 본 그림 아니에요? 네, 손잡이 달린 컵입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커피가 팔팔팔 끓는 이런 모습이 됩니다. 손잡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다시 여기를 넘어가는 돌파가 나오면 다시 한번 새로운 영역의 주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 그대로 예상이고요. 예상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주가 이렇게 밀려버린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럼 리스크 관리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VT뿐만 아니라 지금 화장품 섹터들 2분기 실적은 사실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1분기, 2분기에 와서 관광객들 엄청나게 와서 돈 썼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오늘 하락했다고 그게 깨지나요? 여전히 명동에 외국인 관광객들 많고 2분기 실적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화장품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릴 필요 없다. 네,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시는 지금 뭐 종목군이나 섹터는 기존의 주도주라고 네.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맞는데 네.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포함해서 반도체는 이제 골라봐야죠. 네, 반도체는 분명히 이제 골라봐야 되는 때가 왔어요. 네. 기존의 주도주들이 이제 분명히 왜냐면 결국 수급을 일정 부분 뺏길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탄력, 뭐 엄청난 강한 탄력을 가는 말만 너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직은 그렇게 보기에는 이제 조금 수급을 좀 뺏기겠죠. 그리고 대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보다 이제 기회비용 차원 또는 앞으로 먹을 수익 폭을 생각해 보면 분명히 네. 노려볼 만한 게 많이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1단계에서 이제 2단계 넘어가는 종목들 특히 AI 소프트웨어 쪽 네. 이게 의료 AI가 됐다. 미국 의료 AI 지금 템퍼스 같은 것도 실험이 되게 좋거든요. 네. 주가가. 그래서 이쪽도 잘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 쪽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AI 소프트웨어는 뭐 양당의 주자들이 모두 다 이제 공약이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본다라고 해도 이쪽은 뭐 당연히 처리할 확률은 없겠죠. 뭐 네. 일자리나 저출산은 정말 사골이 아니라 정말 이게 몇 년이 된 재료입니까? 10년이 넘은 재료예요. 항상 반복. 네, 항상 반복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AI 소프트웨어라던가 나머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조금은 정책주가 될 확률이 있으니까 찾아보신다면 인맥주보다는 굳이 해야 된다면 인맥주보다 정책주 쪽에서 이렇게 찾아보시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랐는데 오늘 외국인 수급은 썩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물론 다른 쪽은 좀 많이 매도하고 이쪽에서 샀지만 어디 있나요? 투자자 있다. 보시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300억밖에 안 사는 걸로 나와요. 네. 삼성전자에서 1,100억인가 샀는데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많이 팔았겠죠. 이 밸런스가 맞는 구간, 환율이 다시 내려왔음에도 외국인이 아직 국제적으로 안 들어오는 구간 이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장이 올라갑니다라고 보기엔 좀 이런 구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이 되게 많은 네. 시장이에요. 기존의 주도주냐 아니면은 새롭게 또 네. 기대를 하는 피해주였냐. 맞습니다. 이게 네. 주도주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봐야 되는데 한번 그거는 오늘부터 바뀝니다라고 예측해서 맞추면 정말 대박인데 저는 그럴 능력은 없고요.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약간 맞추는 거잖아요. 네. 때려 맞추는 거니까. 맞춰서 사실, 질러놓고 저 맞췄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틀릴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무리한 코멘트는 하는 거는 그런 무리한 코멘트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일단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수급적으로 기술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참고해서 열심히 네. 짱구 굴려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시장 잘 대응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황유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